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다음번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법률이라고 해서 소송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게는 스몰 클레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이 있지만 소송 안 하고도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컨슈머 페어라는 것이 있거든요. 컨슈머 페어는 우리말로 하자면 소비자 고발원 정도 될까요? 소비자 상담실. 그런데 이 소비자 상담실이 그냥 어떠한 그 민간 단체가 아니고 국가기관이, 특히 검찰이 여기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대우에 대해서 이걸 해결해 주는, 이 사람들은 사법권이 있어요.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고 사람을 검찰에 고발해서 처벌받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컨슈머 페어인데 모든 시리에 다 돼 있고요. 카운티가 아니고 시리와 스테이트에 돼 있어요. 주정부와 시정부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건 좀 부당해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컨슈머 페어를 이용하세요. 컨슈머 페어를 어디 있나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동네 411에 전화하세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411이 교환이라는 거는 좀 아셔야죠. 그런데 이 411이 못된 게 전화를 걸면 꼭 지네가 받아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기계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자꾸 그러니까 속상해서 또 전화 거신 거 이해는 가는데 411에 전화하셔가지고 컴플레인 폼을 요청합니다. 411에 전화해서 컴플레인 폼이 아니고 411에 전화해서 컨슈머 페어를 물어보세요. 컨슈머 페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city or state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city에 해당되는 컨슈머 페어 같으면 city 이러면 자기네가 전화번호를 주고요. state 하면 주정부 컨슈머 페어를 줘요. 시와 시를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주정부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전화하시거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컴플레인 폼을 요청하세요. 내가 컴플레인 폼이 필요하다. 그럼 그 사람들이 vehicle or general? vehicle, 자동차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일반 컴플레인이에요? 그만큼 자동차 관련된 게 많다는 소리죠. 둘로 나눴어요. 자동차에 관련된 컴플레인 또는 일반 컴플레인 둘 중에 하나를 나눠가지고 컴플레인 폼을 보내줘요. 집 주소로 보내주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컴퓨터 잘 하시면 그냥 바로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돼요. 거기다가 써서 컴플레인을 보내는데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상대방, 내가 고발하고자 하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 회사 이름, 회사 주소, 그 다음에 내용 간단하게 적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자동차에 문제가 있어서 가스가 새고 이런다고 해서 수리를 받았어요. 그럼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일주일 되니까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생겨요. 그래서 갔더니 뭐 잘 안 조여줘서 그런다고 하는데 또 그래서 꽂혀왔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이번에는 다른 데라 그러면서 또 돈을 달래요. 자꾸 돈만 달라고 하는데 차는 제대로 되지 않고요. 뭐 이런 간단하게 이것도 지금 사실은 기네요. 두 번, 세 번 수리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런 정도. 물건을 백화점이나 뭐 어느 상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불량품이라 반환을 요구했더니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음. 이런 정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사비를 받아간 후 이 공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페인트 칠을 하고 갔는데 페인트를 너무 아껴서 전혀 일을 끝마치지 않았는데 그냥 갔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거는 나를 무시하는 거지. 돈을 충분히 줬는데 일을 제대로 끝마쳐야 될 거 아닌가. 이랬는데 제대로 끝마치지 않았단 말이죠. 이러면 고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고발하는 데가 컨슈머 페어예요.
또 나한테 물건값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한테 잘못, 우리 한국말로 바가지를 씌웠다. 너무 많은 비용을 나한테 차지했다. 또 불량품이었는데 반환해주지 않는다. 수리를 부탁한 물품에 똑같은 문제가 자꾸 발생된다. 하여튼 뭔가 내가 억울하다. 나한테 뭔가 부당한 일을 했다라고 할 때 고발하는 데예요.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더니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든가, 컬렉션 회사에서 내가 뭐가 페이먼을 좀 속상해서 안 냈더니 컬렉션 컴퍼니가 전화를 하더니 거의 공갈 협박을 합니다. 이번 주까지 안 내면 당신 제일에 갈 수 있어요. 또 이번 주까지 안 내면 당신의 모든 어카운트를 차업할 거예요. 와, 무슨 공갈 협박본도 아니고, 근데다가 전화를 거는 건 꼭 밤에 12시에 걸고 뭐 이러네요. 이러면 고발하시면 돼요. 컬렉션 컴퍼니가 그렇게 남 협박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평화적으로 페이먼을 하십시오라고 해줘야지, 안 내면 어찌한다. 이건 다 위법입니다. 안 내면 뭘 어찌해요. 안 내면 소송해야지. 그러니까 컬렉션 컴퍼니가 무서워서 전화도 안 받는다. 전화 건 사람들이요. 전화 안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럼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근데 못 받아서 제가 전화를 걸어요. 금방. 1분 만에. 근데 안 받아요. 자기는 모르는 번호인가 보죠. 안 받을 거 뭐하러 전화 걸었대요. 근데 글쎄요. 사연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컬렉션 컴퍼니가 무서워서 못 받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따라올 것 같아서 못 받기도 하고, 받았더니 헛소리를 해서 못 받기도 하고. 이거 세상이 그렇게 힘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속상하면 컨슈머 페어를 잘 이용하세요. 하여튼 내가 소비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럴 때 고발하는 데가 컨슈머 페어예요. 꼭 뭐 검찰청, 뭐 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거 안 하고도 내가 살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게 모든 도시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평생 살면서 이런 거 한번 안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전문직 종사자에게서 내가 좀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컨슈머 페어에도 고발하지만 가장 좋은 건 그 해당 협회에 고발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그 협회가 친목단체가 아니고 강제력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다. 의사가 좀 부당해요. 뭐 도박 많이 차지하고 뭔가 일을 제대로 안 해요. 의사가 치매가 걸렸나 봐요. 이러면 메디컬 보드에다가 고발할 수 있어요. 메디컬 보드를 또 물어보세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교환에 물어보면 나오잖아요. 인터넷 쳐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으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변호사가,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얘기만 나오면 그냥 변호사가 뭐 어떡어떡 그래요. 이 변호사가 그게 무슨 나쁜 집단인가요? 변호사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돈만 달라고 일도 안 하고 재판날 나오지도 않고, 뭐 가끔은 그런 사람도 있겠죠. 못된 게 어디나 있어요. 뭐 천사 중에서도 못된 게 있잖아요. 변호사다. 그러면 스테이트바에다 고발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징계하지요. 건축업자, 돈만 받아가고 풀장을 팔려고 그랬더니 돈 받아가고 한 반쯤 한 다음에 뭐 돌멩이가 많아서 못 파겠대나요? 그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차 받아가 거기다가 묻어버릴 수도 없고 할 수 없죠. 고발해야죠. 근데 웬만큼 고발하면 말 잘 안 들어. 이럴 땐 컨트랙터 라이센스 보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 라이센스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가 제일 무섭죠. 내 라이센스 없앤다는데 그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타주에서 타주로 간다거나 다른 시에서 이사 올 때 이삿짐 센터에다가, 그것도 한국말, 영어가 잘 안 통해서 굳이 한인 없도록 찾아가지고 한국 사람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서 나는 이사 가니까 짐 좀 날려주세요, 보내주세요 했더니 돈은 다 받고는 도대체가 짐이 안 와요. 짐이 안 오는데 전화 걸면 떠났다 그리고 무슨 짜장면 배달부도 안 하고 아니고 떠났다 그러고 와야지. 한참 며칠 만에 왔는데 보니까 깨질 거 다 깨지고 중요한 거 다 없어지고, 뭐 오다가 어디 다리 밑에서 뭐 검문을 당했나, 지네가 검문을 했나, 이렇게 됐네요. 그럼 고발해야죠. 그런 거 등등.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많아요. 뭐
뭐 싸게 판다고 그래서 인터넷에 주문을 했더니 돈은 크레딧 카드로 먼저 받잖아요. 먼저 받고는 그 다음에 물건이 안 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또 요즘 물건 파는 데가 오죽 많아요. 뭐 방송에서도 팔고 뭐 물건 파는 데가 매우 많아요. 근데 보면 잘 보내오는 훌륭한 좋은 그런 업체도 많지만 아주 엉터리들도 많거든요. 이럴 때는 빨리빨리 고민 오래 하시면 그 사이에 도망가요. 컨슈머 페어라는 것은 그럴 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잖아요. 컨슈머 페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데 이 중에서도 자동차에 관련된 것이 많아요. 자동차는요. 자동차에 관련된 것을 컨슈머 페어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동차는 컨슈머 페어도 좋지만 그 회사 커스터머 서비스가 더 잘해줘요. 세월이 달라진 거죠. 무슨 소린가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토요타다, 무슨 뭐 현대다. 옛날엔 토요타들 많이 탔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탔어요. 한국 사람들이 딴 걸 싫어하면서 자동차는 또 일본차 좋아해요. 그래서 샀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미국의 차들을 많이 팔았어요. 한국 차는 잘 안 팔리고. 그랬는데 많이 팔아서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고 가진 컴플레인 들어오는 걸 무시하고 있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자동차를 전부 다 리콜하라 이런 명령을 받고서 25만 대를 리콜을 했어요. 25만 대 차 다시 가져오세요.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이러면서 벌금도 엄청 많이 냈고 자동차 25만 대 다 부품 바꿔주느라고 손해도 엄청 보고 이러는 사이에 등수가 바뀌었네요. 생전 못 따라갈 것 같던 한국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는 그동안 뭐 한 3, 40년 팔았으니까 미국에 많아요. 많지만 요즘은 한국 자동차가 못지않게 많아요. 이거 막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는 하루에 한두 대 눈에 띄더니 요즘은 엄청 많아졌어요. 그 덕분에 한국도 많이 덕을 본 거죠. 그런데 이게 빨리빨리 고쳐주지 않고 빨리빨리 컴플레인 하는데 빨리빨리 응하지 않았다가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혼나고 또 독일의 자동차 조그만 거 있잖아요. 개딱지만한 자동차. 그 자동차도 빨리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미국에 자동차가 들어오려면요. 공해 배출기가 달려 있어야 돼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미국 들어온 자동차만 공해 배출기를 달아가지고 그 공해를 완전히 필터해서 걸러갖고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불량품을 썼다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또 엄청난 벌금을 내고 자동차 다 가지고 들어와. 그래서 뭐 한 몇십만 대를 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회사가 거의 망할 것처럼 기우뚱대고 있거든요. 또 요번 기회에 또 한국 자동차들이 또 좀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거 미국서 그냥 커스터머들의 컴플레인을 무시했다가 회사의 존폐가 달렸다.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즘은 커스터머 서비스에 연락하면 자기네가 알아서 잘 고쳐줘요. 잘 따라와요. 옛날처럼 예 순서대로 고쳐줍니다. 그 컴플레인 받고는 2달 있다가 아직도 그 문제가 계속 있나요? 2달 동안 자동차가 문제가 있는데 그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급하니까 딴 데 가서 돈 내고 고쳤지. 너희 그렇게만 해라. 이런 회사들이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너도 나도 잘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컨슈머 페어에도 고발하지만 가능하면 그 자동차 파는 그 회사 커스터머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면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자동차 타다 보면요. 무슨 차가 똑같은 컴플레인이 똑같은 문제가 3번씩 발생돼요. 1년에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 문이 안 올라가요. 끝까지. 그래서 고쳤는데도 또 그래요. 또 고쳤는데도 또 그래요. 3번 고쳤는데 안 돼요. 지붕 선탑인가 선루프인가를 열라고 그랬더니 꼭 한 번 열면 안 닫혀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 가서 수리를 받았는데 똑같은 문제가 생기네요. 1년에 3번 똑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새 걸로 바꿔줘야 돼요. 뭐 한 번 판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팔자소관입니다. 옛날엔 그랬죠. 뭐 10,000대에 한 대씩은 불량품이 있어요. 잘못 사신 거니까 참으세요.
아, 참 옛날에 우린 별걸 다 참았죠. 지금은 참을 필요 없어요. 똑같은 문제가 1년에 3번 이상 발생되면 새 자동차로 바꿔줘야 한다. 이게 레몬법이라고 그래요. 왜 하필이면 레몬인지는 저도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레몬처럼 생겼나, 노랗게 생겼나, 레몬은 셔서 그러나, 하여튼 레몬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소비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됐던, 살다 보면 제일 속썩이는 게 첫째는 사실 차예요. 아니죠. 더 속썩이는 건 남편이죠. 그런데 남편도 1년에 3번 이상 속썩이면 확 새 걸로 바꿔준다는 법 같은 거 안 만드나 누가? 반대도 마찬가지고, 마누라가 아침밥 3번 이상 안 해주면 컨슈머 페어에다 고발해가지고 바꿔준다거나 처갓집에 반환한다거나 뭐 이런 법 누가 안 만드나? 그 소비자로서 속상한 경우는요, 바꿔주게 돼 있어요. 너무 참고 살지 마세요. 너 너무 알았어, 이제부터 내가 그냥 참나봐라, 그냥 가만 안 둔다. 지금까지 남편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예전하고는 달라요. 이제 좀 안 참을래요. 이러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컨슈머 페어예요. 아주 우리한테 욕이 난 그런 기관이죠.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이, 자, 컨슈머 페어를 꼭 기억해 두시고, 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들도 많지만 우리 한인 사회는 너도 나도 또 자기 자영업을 많이 하거든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뭐 우리 2세대들은 다 직장에 출근해서 월급을 받으니까, 근데 이민 1세대들은 한 70%가 자영업, 30%가 직원이었죠. 월급 받았죠. 지금은 한 반반 돼요. 점점 이제 자영업은 줄지요. 사실은 자영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대책이 없어요. 그저 직장에서 나가라 그러면 얼른 나오자마자 뭘 차려요. 뭘 차리냐 그럼 식당 차려요. 또 뭐 장사를 해요. 뭐 하냐 옷 장사해요. 아니 그거 뭐 아무나 옷을 팔고 아무나 식당 하나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옷에 대해서는 미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무슨 옷이 어울린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아유 무조건 어울려요. 무조건 맞아요. 집에 가서 보니까 안 맞아. 다시 안 와요. 식당도 뭐 남편이 듣기 좋으라고, 아유 당신은 막 음식을 참 잘해. 그거 그냥 외교적인 언사로 한 건데 진짜인 줄 알고 식당을 차려요. 자기가 음식 만든대요. 아이고 식구 2-3명 입도 못 맞추던 그 솜씨 가지고 무슨 식당을 해요. 종업원을 채용하면 되죠. 여러분, 식당은요 종업원 속색이죠. 손님 속색이죠. 아이고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일을 대책 없이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데 종업원도 이제 비즈니스 하다 보면 제일 또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직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직원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신문 광고를 내는데, 이게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한국은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30세 미만의 용모 단정한 여성, 기독교 신자 환영, 뭐 이런 거 광고에 많이들 내요. 여러분, 여기는 그렇게 내면 법률 벌써 3개 틀렸습니다. 30세 미만, 광고에 나이를 적을 수 없습니다. 용모단정이라는 게 다른 말로 쉽게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쁜 여자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요 그거 그렇게 하면 성희롱에 해당돼요. 또 기독교인의 하남, 그것도 헌법 위반이에요. 기독교 신자도 올 수 있고 불교 신자도 올 수 있고 뭐 무슨 교, 마호멧 교인지 무슨 교 다 올 수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나라니까 기독교 신자만, 이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뭐 시간 되면은 그냥 한 무슨 쉰다면서요. 낮에 쉬어. 웅댕이를 하늘에다가 하늘을 향하게 하고 절을 하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종교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를 절대 광고에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광고에 나이, 성별, 종교, 영주권, 특히 영주권자의 하남, 뭐 이런 거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웃긴다.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을 채용하면 7,000불 벌금 낸다면서요, 한 명당. 네. 근데 어떻게 영주권 유무를 적지 말래요? 그러니까 웃기죠. 영주권자가 아닌 불법 체류자 채용하면 여러분 7,000불의 벌금을 냅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벌금 안 내려고 영주권자의 하남. 그때 이번엔 또 헌법 위반이라고 또 안 된대요. 아, 그거 어떡하라고. 그래서 질문할 때 영주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미국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소리나. 근데 법이란 게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죠. 직원을 인터뷰를 할 때 영주권, 시민권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월급은 캐시로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그 직원한테 아유 이쁘다. 나 당신처럼 이쁜 여자 처음 봐. 그 다음에 날씬하네. 또 반대로 그렇게 뚱뚱해서 일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희롱입니다. 이쁘다, 날씬하다, 뭐 체중은 얼마나 나가요? 내 다리보다 더 나갈까? 어쩌고. 글쎄 이게 한국서는 적당히 통했어요. 그죠? 그냥 희죽희죽대고 남자들이 요즘은 한국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여튼요. 미국서는요. 그저 여직원이 나오면 안 쳐다보면 돼요. 또 여자가 지나가면 안 보면 돼요. 한국처럼 지나간 다음에 눈이 따라갔다가는 안 돼요. 한국선 지나간 여자 쳐다보면 저 마누라한테만 혼나지만 여기는 국가에서 혼나요. 그게 좋죠. 그래야 여성들도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나가기만 하면 꼭 누가 쳐다본단 말이야. 아유 저것들도 눈이 있어가지고 이쁜 건 알아가지고. 그런데 그거 성희롱이에요. 그 다음에 종업원이 5명 정도 돼요. 그럼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있네요. 이럴 때는요, 그 성희롱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니저가 성희롱을 했어요. 그 주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희롱이란 게 도대체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성희롱 복잡하게 교육할 것도 없어요. 들은 사람이 창피해. 내가 부끄러움을 느꼈어. 그러면 성희롱이에요. 그럼 알았다. 아침마다 아유 이쁘다. 오늘은 더 멋있어. 이뻐. 아유 이뻐. 어쩌면 이렇게 날씬하고 이쁠까? 내가 좋은 소리만 했어. 근데 들은 사람이 거북해. 왜 저러신데니? 그러면 성희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쁘다, 날씬하다, 뚱뚱하다 하는 얘기는 집에 가서 부인한테만 하시고 직원들한테는 날씬하다, 이쁘다, 뚱뚱하다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종업원 들어오기 전에 시간당 얼마를 주기로 하지 않고요. 월급을 제가 한 달에 2,000불씩 주기로 했어요. 2,500불씩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근무 시간이 8, 9, 10시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위법입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이 넘으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일하는 게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일해서 5, 8이 40시간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일을 좀 더 시켰어요. 그럼 오버타임 지불하셔야 됩니다. 쟤는 월급으로 주기로 했는데요. 월급제 직원도 근무 시간이 넘어갔으면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월급제 직원에게도 초과 근무 수당 지급해야 되고 근로자는 4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직장이나 타임카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몇 명 안 돼요. 그냥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해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타임카드 사다가 아침마다 찍으라고 하세요. 그 기계가 얼마인데요? 그럼 쓰라고 하세요. 타임카드를 꼭 비치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직원과 고용주의 관계는요. 우리는 가족같이 일해요. 좋아요. 좋은데요. 가족 그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부부도 살다 보면 이혼하고 싸워요. 그런데 종업원은요. 종업원 그만두면 고용주 고발하는 경우 많고요. 고용주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많은 벌금을 내거나
굉장히 힘든 경우에 처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종업원은 그냥 손님이거나 생각하세요. 내가 갖출 걸 갖춰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장님 저는 캐시로 월급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거를 안 남기려고요. 아 그래 너 좋고 나 좋고 캐시로 하자. 근데 나중에 그만둔 다음에 그 직원이 캐시로 월급 받았다는 것만으로 나를 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다른 민족들이 있잖아요. 왜 히스패닉 뭐 이런 종업원들 많잖아요. 내가 은행 어카운트가 없어요. 캐시로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쟤는 어카운트도 없지. 그래서 캐시로 줘요. 그럼 나중에 그 아이가 꼭 고발해요. 캐시로 주려면 체크를 끊으세요. 그 다음에 그 체크 뒤에다가 사인하라고 그러세요.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캐시를 주세요. 이건 캐시 바꿔준 거예요. 내가 편의를 봐준 거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애초부터 캐시를 줬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불법이에요. 왜? 캐시를 주면 내가 세금 안 냈잖아요. 탈세잖아요. 탈세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종업원이 나가서 고발하면 이거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노동청에서는 과거 3년 동안 종업원들 이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종업원들에 대한 월급 명세서를 가져오세요. 없거든요. 그럼 벌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약점 잡힐 일은 안 하는 게 제일이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펌재고 살다가 나이를 먹으면 점점 약점을 잡혀요. 왜 잡히냐? 내가 지은 죄가 커가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와이프가 그걸 적당히 덮고 살아야 되는데 이 무슨 부인은 뭐 남편 약점 잡은 게 무슨 큰 권력인 줄 알고 나중에 남편 저 은퇴하면 달달달달 들고 못 가요. 그거 모자라는 짓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한평생 고생하고 힘들어서 이제 은퇴하고 좀 쉬는데 잘 떠받들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무슨 고통이나 주면 되나요? 여러분 그리고 그 종업원들 때문에 필요한 라이어빌리티 보험도 드시고요. 라이어빌리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종업원이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강도가 들어오거나 도둑이 들어오면 이것을 물어주는 보험이거든요. 라이어빌리티 보험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보험을 꼭 들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그 차도 힘든데 종업원한테까지 고발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즐겁게 비즈니스 하시고 돈 많이 벌어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